네, 무더운 날씨에 이곳까지 행진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고생한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쳐보시면 합니다. 서울 촛불행동 집행위원장 정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이후 영수회담도 끝난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5월 2일 SBS가 단독 보도로 3월 말 괴 비행체가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넘어와서 군이 격추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군 당국은 괴 비행체를 육안으로 봤다고 하는데 한 달도 더 지난 시점에 사진 한 장도 없이 이것을 왜 공개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은 날 정부는 테러대책실문위원회를 개최하고 북한의 한국대사관 테러 첩보에 따라 5개 제외공간에 테러 경보를 상향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최근 북한 요원들이 한국 공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고 테러 목표로 삼을 우리 국민을 물색하고 있다는 문자를 뿌렸습니다. 또 같은 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가 제4차 회의를 열었고 2026년까지 2배 이상의 드론을 확보해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5월 2일 같은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종합해보면 북한이 전방에서 후방에서 외국에서 테러를 한다는 내용인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북풍 냄새가 풍깁니다. 우리는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부정선거, 정치공작, 북풍공작도 벌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을 응징하겠다는 강력한 민심은 선거공작에 싹을 잘랐고 윤석열은 총선에서 대참패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은 어쩔 수 없이 영수회담으로 협치 분위기를 만들고 지지율을 만회하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강력한 투쟁, 그에 부응한 야권의 원칙적 대응으로 이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월 2일 최혜병 특검이 통과되었고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윤석열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지지율은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검찰은 자기들이 살려고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한 권력 붕괴 위기를 느끼고 있을 윤석열에게 남은 유일한 탈출구는 북풍밖에 없습니다. 북풍 조작 사건을 만들어 자신을 지켜줄 보수층을 재결집시키고 조선일보, 해병대 등이 돌아서도록 만들고 싶은 거 아닙니까? 권력에 눈이 멀고 정권 위기에 이성을 잃고 있는 윤석열은 북풍 조작 사건 한 방으로 모든 위기를 잠재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 시민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의 속셈을 모릅니까? 이런 철진한 공작 어림도 없습니다. 윤석열이 만약 섣부른 북풍 공작을 벌인다면 정권 붕괴의 시간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윤석열이 북풍 공작을 아예
시도조차 못하도록 탄핵의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계속 몰아칩시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의 위기탈출용 북풍공작 촛불로 박살내자. 감사합니다.